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폭염에 의한 건강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유럽은 폭염으로 인해서 2만에서 3만 5천 명이 초과 사망을 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하여서 폭염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폭염에 의한 건강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사망 자료를 이용하여서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을 한 경우 폭염에 의한 사망 영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 보험 청구 자료를 이용을 하여서 열사병과 열피로로 입원이나 외래를 한 경우, 그리고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열질환 감시체계 자료에서 어, 응급실로 인해서 입원한 경우 이제 폭염으로 인한 건강 영향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폭염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은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일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이 될 때 이제 폭염주의보를 내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런 폭염으로 인한 건강 영향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온열 질환 감시 체계, 단순 비교, 그리고 역치 모형으로 인한 추정을 볼 수 있는데요. 온열 질환 감시 체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이나 미국에서 우리나라 CDC처럼 이용을 하고 있고요. 단순 비교 추정과 역치 모형 추정은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열질환 감시 체계는 4인을 이용을 하여서 4인 진단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청과 질병관리청에서 온열질환이란 사망을 각각 보고하고 있는데요. 2016년 기준으로 온열질환 사망자 수는 질병관리청은 17명, 통계청은 86명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단순 비교는 단순 비교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초과 사망을 어떻게 하냐면요. 지난 몇 년 동안, 예를 들면 지난 10년 동안, 혹은 지난 3년 동안 사망자 수의 일별 패턴을 이용을 하여서 당해 연도에 사망자 수를 이제 기대 사망자 수를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 사망자 수가 실제 사망자 수와 차이를 보였을 때 그때 폭염 기간에 그런 차이를 보이면은 그때를 이제 폭염으로 인한 초과 사망으로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요. 이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를 들면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실제 사망자 수는 이렇게 그 회색 선이고 기대 사망자 수는 이렇게 빨간 선이면은 이 회색 선과 빨간 선이 어, 차이를 보이는데 그때 언제 차이를 보이냐면 폭염이 33도 이상이 왔을 때 차이를 보이는 그 숫자를 이제 폭염에 의한 초과 사망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16년도에는 폭염으로 인한 초과 사망이 945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 앞서서 말씀드린 여기 단순 비교 초과 사망은 33도 이상이 된 요 폭염이 온 날 기대 사망자 수와 실제 사망자 수의 차이인 거지. 이것이 순수하게 폭염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대 사망자 수와 실제 사망자 수가 차이를 보인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3도 이상이 되었던 여기 뭐 7월 한 15일 경이라고 예를 들면은 이때 실제 사망자수 기대 사망자 차이를 보여서 예를 들면 뭐 40명이라고 예를 들면은 근데 이 40명이 폭염 때문에 40명이 발생을 했는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40명이 폭염 때문이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사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과대평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지 모형을 이용한 초과 사망자 수는 폭염이 온 날 정말로 그것이 폭염 때문에 온 것인지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온에 의한 건강 영향을 먼저 산출을 합니다. 즉 폭염으로 인한 기울기, 즉 위험도를 산출을 하는데요. 그것은 전국 평균으로 이제 산출을 하여서 그것이 이제
역지기온 이상이 된, 즉 폭염이 온 날 사망자 수에다가 여기 이제 위험도를 이제 곱하기를 해줘서 폭염이 온 날 사망자 중에서 기온 때문에 발생을 했을 숫자, 그것을 이제 산출을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는 349명으로 이제 초과 사망자 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에 이제 방법을 비교해보면은 16년도는 감시체계는 17명, 통계청은 86명, 단순 비교에서는 945명, 역진모의 349명이 추정이 되었습니다. 온열질환 이제 감시체계를 이용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의사 진단으로 입원이나 뭐 그런 사망을 이제 진단을 하는 건데요. 특히 이 감시체계 같은 경우는 응급실 중심이고 그리고 온열 질환이 아닌 질환은 이제 고려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 비교는 장점은 이제 폭염이 온 해와 오지 않은 해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 비교는 이제 온열 질환 감체계에 비해서 실시간으로 집계가 어렵고요. 그거는 이제 밑에 있는 역침모음도 마찬가지고 더 큰 이제 단점은 기온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냥 그 온날 사망자 수를 이제 추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 역침오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온의 위험도를 고려를 하여서 그날 사망한 경우는 폭염 때문에 사망을 하였다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장점이고요. 단점은 이제 단순 비교와 마찬가지로 실시간 집계가 어렵고 역지 기온 같은 경우는 여기 이유는 이제 선형을 가정을 하였기 때문에 제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비선형으로 갈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이제 선형으로 가정을 하였습니다. 앞서서 폭염으로 인한 건강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 지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중에서 어떤 것을 건강 영향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견해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그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을 그 가능성까지 고려를 하여서 폭염에 의한 건강 영향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